무조건 신축이 답이 아니다. 리모델링은 답이 아니다. 다만 그 입지에 거기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나 혹은 그 입지에 신축이 필요해서 내가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죠. 어떤 건물은 신축을 하면 좋고 어떤 거는 리모델링을 하면 좋고 이거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?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어찌됐든 건물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그 임차인이 좀 좋은 입지에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. 아시다시피 이제 상권이 좀 활발한 것들은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. 근데 새 건물 같은 경우에 사실 권리금이 없잖아요. 권리금 없이 이제 임차인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더 높이더라도 사실 충분히 또 고려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어떤 분들이 오면 내가 내 건물을 훨씬 더 좀 높일까? 그럼 어떻게 내 건물을 좀 활용해서 그거를 좀 다져놔야 될까? 어떻게 네네. 리모델링 해야 될까? 신축할까? 좀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. 땅의 어떤 채유 가치를 높이기 네. 위해서 신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딱 매입하는 그 가격만 내 예산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맞아요. 공사비를 또 이게 당연히, 네네.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가이드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? 저는 맨 처음부터 사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. 왜냐면 이제 리스크적인 방면을 봤을 때 당연히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도 그 사이에 받을 수도 없고 은행 그 이자 비용도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요즘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한 800에서 1000 정도 잡잖아요. 평당. 평당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뭐 160평이면은 곱하기 160 곱하기 800에서 1000 이걸 뭐 층고를 어떻게 잡느냐 뭐 지하를 몇 평을 뭐 얼마나 파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네. 그 정도 가격을 사실 추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그쵸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축이 답이 아니다. 혹은 리모델링은 답이 아니다. 다만 그 입지에 거기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나 혹은 그 입지에 신축이 필요해서 내가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죠. 저는 건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의 뼈대를 사실 내가 키가 더 커지고 싶어. 마음대로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. 또 밑에 부분이 탄탄하게 받쳐주는지 아, 그치. 네, 그죠. 근데 사실 눈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. 왜냐면 건물을 딱 봤을 때 건물 구조가 되게 애매해.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야. 다가구 주택을 사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해서 정말 건물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들이 중간에 있잖아요. 그 계단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아까 면적분들을.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있고 양쪽으로 있는 경우 양쪽으로 얘기하시는 있는 거죠? 경우가 아, 주변에 전부 다 상권이 있는데 네네. 1층에 식당으로 써야 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1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또 올라가는 계단을 또 올라가서 누가 봐도 집 같은 네. 그런 경우에 사실 신축을 하는 게 더 추천을 드리죠. 맞아요, 왜냐면, 맞아요. 그죠. 네. 무조건 다가구는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가. 거기 딱 상권에 맞는, 거기 입지에 맞는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사실 가장 임대료도 잘 받기는 네, 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거를 뜯어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신축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. 또 그만한 리스크가 또 감당이 있어야 되니까. 근데 무조건 신축을 하면 안 되는 건물들도 있어요. 아시다시피 뭐 용적률을 높게 받았던가 이미 옛날에 높게 이미 높게 받아진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건물이 공동 개발이다. 신축이 단독이 안 되는 경우에 사실 부수고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, 이제. 그쵸. 네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확인해서 사실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리모델링의 경우는 건물의 어떤 기반 사항이 네. 뭐 견고하고 단지 노후화가 돼서 좀 허름하다. 그러면 이제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맞아요. 좀 더 가치를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.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나름이에요.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건물이 얼마나 뼈대가 잘 올라가 있냐? 뭐 안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?
아니면은 여기 배관을 전부 다 바꿔야 되냐? 뭐 이런 선택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, 네. 거기에 따라서 다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 좀 천차만별이거든요. 맞아. 근데 저는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딱 필요한 거. 가장 사실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게 보이는 거. 넓은 엘리베이터. 네, 네. 그죠? 그리고 이제 외관이 좀 탁 튀어 보이는 그런 커튼홀 같은 건물. 그리고 이제 안에 뭐 인테리어 화려한 것보단 사실 심플하게 넓게 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더 선호하잖아요, 임차인들이. 네, 네.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실 누구냐에 따라서 좀 어떻게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까도 사실 많이 달라져요. 저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대수선을 할 때 그 전에 임차인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사실 좀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. 여기 임차를 누구를 맞추면 좀 편안할까, 뭐 잘 나갈까를 네, 많이 네. 생각하고 있어요. 저번에 삼성동에 보여드렸던 건물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갔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네. 거기는 우선 기본적인 그 배관이나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, 또 기계식 주차장.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다 손을 봤거든요.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계식 주차장 낼 때 거의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네, 비용이 네, 소요됐었고 네. 그래서 얼마만큼 리모델링이라서 새 건물로 맞추는가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. 또 옛날에 지은 건물 중에서 진짜 탄탄하게 지으신 분들도 있어요. 건물을 딱 네네. 네모 반듯하게. 맞아.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넓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이 되게 충분하게 나오는 사이즈의 맞아.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리모델링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. 근데 건물 자체, 뼈대 자체가 사실 그래서 대수선 비용이 너무 많이 신축급으로 들 것 같다. 사실 그건 그냥 애초부터 지어야지. 새로 짓는 게 나아요. 왜냐면 부시고 새로 지으면 다 모든 게 새 건데 그치. 어차피 대수선은 그냥 대수선이 그치, 거의 신축급에 신축급의 준하는 대수선이니까 비용은 맞아요.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 내력벽이나 이런 맞아요. 구조 때문에 활용도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부수고 새로 짓더라고요. 맞아요. 어떤 분들은 진짜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 단위로 해서 뭐 연면적에 뭐 그러니까 평당가 뭐 300만 원 정도. 네, 네. 예를 들어서 200평이면은 300만 원이면은 그 6억? 네. 아니면은 뭐 5억? 그거보다 더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하고 사실 대수선은 좀 다른 거거든요. 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요. 조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좀 너무 많이 건물을 손대야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우선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실 손대야 될 건 많아요. 그거는 확실한 거죠, 사실.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또 궁금하시거나 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댓글에 또 문의를 남겨주시면 또 성실껏 답변 네.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찾아오시면 제가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고민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네. 안녕. 안녕.